이게 처음에 구글 콜앱 처음에 들어가면은 컴퓨터랑 연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살짝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true 해서 실행하면 이제 true라고 나오죠. 요거는 파이썬에서 참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요것도 출력하면 똑같이 true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참이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요거는 알파벳 true를 나열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true랑 논리값 true를 잘 구별하셔야겠죠. 또 우리가 1과 1이 다르듯이. 자, 그리고 펄스라고 있어요. 배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펄스라고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펄스라고 나오고요. 역시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라는 거는 모두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대상,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도 데이터고요.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요. 모든 자료는 어디에 저장할 수 있다?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도 가능합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저장된 거 출력을 하시면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true와 false,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자료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가지를 알게 됐어요. 자료형을. 정수, 실수, 문자, 그리고 논리. 각각 제각각 필요한 데가 다 다르고 연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요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그냥 true, false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비교 연산자 써볼게요. 자, 비교한다는 건 정말 뭔가를 따지는 거잖아요.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쁜지, 동등한지 따지는 거라서 뭔가를 따지면은 결국은 우리 뭘로 결론이 도달한다? 좋다, 나쁘다, 아니다. 다시요. 맞다, 틀리다로 비결이 되죠. 그래서 제가 10이 2보다 크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요게 이제 비교 연산자 왼쪽이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한테 이거 딱 들이밀면은 맞다고 해주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이렇게 따져줍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2가 10보다 크다 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false, 지금 당신이 한 말은 틀린 말입니다 라고 따져주죠. 논리를 따져주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 이용하면은 이렇게 두 값을 비교를 해서 논리를 따질 수 있다. 자, 10과 10이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거 equal은 같다라는 연산이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요 equal은 대입 연산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다가 넣는 거예요. 위치 중요하다 그랬죠? 무조건 오른쪽에 값이 와야 되고 왼쪽에 변수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같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에러가 나죠. 이거를 처리하고 같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 equal을 대입 연산자가 가져갔으니까 두 개를 쓰시면 돼요. 같다. 이거는 왼쪽이 크다. 이거는 오른쪽이 크다. 자, 그 다음에 같다라고
이게 있으면 같지 않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느낌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10과 10은 같은데 같지 않다라고 하니까 너 무슨 틀린 말을 하고 있니 하면서 잘못됐다고 해주죠. 너의 논리는 지금 틀렸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할 때 요거는 이제 그 비교하는 수를 포함하지 않는 초과 미만의 개념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 이퀄을 붙여주시면 요거는 대상 수까지 비교 대상 수까지 포함하는 이상 이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하지 말고 요걸로 할게요.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0은 1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잠시만요. 자, 해서 일단 요거 크다, 초과 미만, 그리고 크거나 같다, 이상 이하, 뭐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잠깐만 여러분들 요거 이 비교 관계 연산자 있잖아요.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방금 여러분이 살펴보신 그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이걸 한 번만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뭐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 논리값이라는 새로운 자료형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논리값을 얻어낼 수 있는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값이라는 거는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걸 논리값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불 또는 불린 이렇게 불러서 불형 이렇게 불러요. 불연산자 이렇게 할 때 이 불이 논리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라는 값을 한번 언급해보고 변수에 저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논리라는 게 이제 맞다 틀리다라는 뜻인데 이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 자료형을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한 다음에 따져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비교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에는 비교 연산자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학 기호랑 거의 비슷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퀄 두 개 쓰셔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지난 시간에 파이썬을 수강하신 분들을 위한 자료를 이렇게 두 개 올려놨는데 혹시라도 요거 다 하시면은 그 다음에 요거 정렬 알고리즘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괜찮은 포스팅이 있어가지고 정렬 알고리즘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렬을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파이썬 수강하신 분들 대상이에요. 요거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이거는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이 2보다 크다 라는 것은 조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학에서는 이런 걸 이제 명제라고 하더라고요. 논리학 쪽에서는 명제, 그냥 맞다 틀리다로 판별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명제가 될 거고, 조건이라는 거는 미지수 하나를 더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를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숫자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요것도 어쨌든 10이 2보다 크다란 뜻이죠. 변수의 값은 값으로 치환될 테니까, 그래서 넘은 10이니까 10이 2보다 크다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그럼 뭐 true가 나오겠죠. 이제 이거는 조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넘의 값에 따라서 이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넘을 1로 세팅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똑같은 코드인데 펄스가 나오죠. 그래서 변수를 가지고 뭔가를 논리를 따져서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고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명령문을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법 구조를 다시요,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조건에 맞으면이란 얘기는 조건이 참이라면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요 조건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출력을 넘이 이보다 큽니다. 라는 출력문을 만들었어요.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넘의 값을 20으로 넣을 건데,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어쨌든 얘는 무조건 출력이 되죠. 분명히 넘이 2보다 큰데, 다시 죄송해요, 이거 1이라고 해야지. 요러면은 이제 넘이 1보다 다시 2보다 작은데 이게 출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출력이 되는 건 여러분들의 코드는 그냥 아무런 가감 없이 순차적으로 그냥 실행될 뿐입니다. 파이썬 코드는. 그래서 얘가 무조건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다? 넘이 2보다 클 때만 실행시키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린 조건문을 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넘이 2보다 크다면 요거를 실행해라 라는 뜻인데, 그럼 요거랑 두 개가 이제 연결된 문장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 땡땡을 써가지고요, 요 문장 다음에 오는 문장을 들여쓰기라고 해서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으면 안 돼요. 한 칸이라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두 문장이 연결이 돼서요. 만약에 넘이 2보다 크다면 요걸 실행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만약에 넘이 2보다 크다면 요거를 실행해라 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실행해야 될 코드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바꿔서 쓰는 편이고요. 줄을 바꿔서 썼을 때는 이 두 개가 서로 연관된 문장이다라는 뜻으로 얘를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넘이 20이면 2보다 크니까 실행이 되는 거고, 1이라고 하면은 실행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령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키고 싶은 때를 정해가지고 그때만 실행되게 하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자, 초보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땡땡 빼먹거나, 땡땡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들여쓰기를 안 하시거나, 들여쓰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를 들여쓰기 또는 영어로는 뭐 인덴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게 스페이스 하나 딱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좀 힘들기 때문에 최소 2칸 이렇게 넣어요. 2칸. 아니면 이렇게 4칸을 넣으면 더 잘 보이고요. 그런데 요거를 스페이스 4번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탭을 누르시면은 2칸씩 들어가요. 그래서 탭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들여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건문을 알았어요. 어떤 명령문이 있을 때 실행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구문이에요. 이 문법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문법 많이 틀리실 건데 최소 여러분들이 10번 이상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타이핑해서. 그냥 한 번 해보고 되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다양한 조건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5번, 10번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익히는 가장 확실한 좋은 방법, 많이 쳐본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뭐 조건문을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나이가 20보다 크면은 뭐예요? 성인입니다. 근데 이제 age라는 게 없으니까 위에 만들어줘야겠죠? 누군가의 나이가 20이라고 하면은 성인이니까 성인입니다 나오는 거고, 12살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미성년자라고 나오네요. 요것도 실행이 된 거긴 해요. 그죠? 근데 건너뛴 거겠죠?
10이면은 요게 맞는 말이 아니니까 요거 실행 안하고 바로 건너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따져보니까 요건 맞는 말이죠. 20이 12보다 크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니까 요거 실행시킨 거예요. 요런 실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긴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하겠죠. 24일까지 성인으로 치니까요. 요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는, 요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순서 중요해요. 요것도 꺽쇠가 먼저 나오고 일거리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